안녕하세요. 허백스테이지 허백윤입니다. 공연 담당 기자가 전하는 무대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뮤지컬 무대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드래그 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드래그 퀸, 한마디로 여장 남자라는 뜻인데요. 주로 이제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드래그 퀸을 이제 뮤지컬 작품에서 아주 사랑받는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낯선 개념이라 우리나라 작품보다는 이제 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의 웨스트엔드 작품, 주로 해외 작품들에서 드래그 퀸 소재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헤드윅 정도 이렇게 바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윅은 트랜스젠더 로커인데 금발머리에다가 뭐 핫팬츠, 망사 스타킹 신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연기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배역이라서 이 무대가 일종의 남자 배우들의 등용문이다라고 또 여길 정도예요. 최근에도 드래그 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제이미를 이야기해 볼까요? 제이미는 그 드래그 퀸을 꿈꾸는 17살 고등학생 제이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영국에 제이미 캠벨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제이미를 지지해주는 엄마 얘기가 BBC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진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웨스트엔드에서 이제 뮤지컬로 작품을 만들었고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게 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제 서울 공연, 한국 공연이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대 제이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4명의 제이미가 처음으로 아시아의 제이미로 이제 무대에 서게 됐는데 조건 씨하고 배우 신주엽 씨, 그리고 뉴이스트의 렌, 아스트로의 MJ 이렇게 4명이 제이미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4명이 모여있는 걸 이제 프레스콜 행사에서 봤었는데 진짜 눈부셔요. 너무 하얗고 예쁘고 그리고 다 똑같이 생겨 보이고 그랬는데 실제로 무대에 각자 올라가면은 개성이 아주 이렇게 색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정원 배우가 여기서 이제 제이미의 엄마로 연기를 하시는데 최정원 배우가 아니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아들 4명이 이렇게 다른 적은 내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 4명 중에서 조건 씨를 이제 만나본 적이 있어서 조건 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 제이미 포스터를 보시면 와, 진짜 그냥 너무 찰떡이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감탄이 나와요. 근데 조건 씨도 이 작품을 딱 스토리를 접했을 때 어머, 이거는 내 거다.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오디션 공고를 알게 된 게 군복무 중인 이제 지난 연말이에요. 그래서 12월에서 1월 동안 이 오디션을 준비하는데 몸은 군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제이미 노래도 생각하고 춤도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서 했고 몸이 비칠 수 있는 이런 물통 같은 거, 뭐 주전자 같은 데서 자기 몸 비치는 걸 보면서 춤 동작도 연습하고 오디션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조건 씨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오디션을 열심히 준비한 거는 어렸을 때 영재육성 프로젝트, 박진영의 영재육성 프로젝트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 조건 씨가 이제 더 인상이 깊었던 건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냥 무대 위에 제이미가 그대로 온 것 같았어요. 커피를 들고 와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런 제스처나 뭐 표정, 말투, 몸짓 모든 게 그냥 제이미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바꿔 말하면 조건 씨가 제이미를 너무 또 잘 연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자기가 너무 어릴 때부터 연습생도 하고 또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악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설수도 많이 시달리고 했대요.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이래도 되나? 뭐 발라드 가수인데 이런 춤춰도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좀 가두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30도 넘고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배우고 남들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이미 속
작품 속의 제이미도 그렇게 해서 꿈을 찾아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면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제이미뿐만 아니라 그 드래그 퀸 3인방이 이제 극 중에 나와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이런 연기를 좀 많이 해본 배우들인가 했더니 2명은 아예 뮤지컬 무대가 처음이었고 나머지 1명도 드래그 퀸 연기는 처음이었대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고 처음에는 뭐 속옷부터 코르셋까지 입고 뭐 스타킹에 하이힐에 이렇게 옷이 많아서 힘들었고 특히 코르셋을 입는 배우는 노래가 처음에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늘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3명 중에 유장훈이라는 배우가 이제 극 중에서 가장 예쁜 드래그퀸으로 나오는데 이 유장훈 배우는 유일하게 코르셋을 안 입어요. 그래서 살을 2달 동안 무려 9kg을 뺐다고 하고 지금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씨랑 이 3인방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들은 이름이 있어요. 바로 나나 영롱킴 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드래그 퀸입니다. 이 배우들이 드래그 퀸이 어떤 인물인지 탐구하기 위해서 나나 영롱킴의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하게도 제이미에서 이제 제이미가 드래그 퀸으로 바뀌어서 이제 쓰는 예명이 나나나예요. 그래서 나나나 하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나나 영롱킴도 작품을 아주 재밌게 봤다고 했답니다. 제이미를 제가 아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의외의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작품이었어요. 제이미와 함께 또 올 가을을 뜨겁게 달굴 작품이 있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킹키 부츠인데요. 킹키 부츠는 뭐 워낙 유명해서 포스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빨간색 부츠를 신은 배우들이 나오고 이 킹키 부츠도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이미랑 비슷하게 1999년에 BBC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영화가 먼저 원작이에요. 그래서 2005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킹키 부츠는 일단 유명한 게 노래예요. 그 팝스타 신디 로퍼가 작곡을 맡아서 아주 신나는 팝음악이 이제 계속 극 중에서 이어지고 여기에 드래그퀸 분장을 한 이제 배우들이 뭐 핫팬츠도 입고 그다음에 킬힐도 신고 숄더 오픈 원피스도 입으면서 엄청 화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킹키 부츠는 찰리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이제 찰리를 올해는 이석훈 씨하고 김성규 씨가 연기를 해요. 근데 찰리가 이제 가업으로 구두 공장을 물려봤는데 이게 물려받자마자 폐업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롤라라는 드래그퀸을 만나고 롤라와 또 엔젤이라는 드래그퀸들을 보면서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킹키 부츠라는 드래그퀸들이 신는 80cm짜리 빨간색 부츠를 만들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올해 이제 그 롤라는 최재림, 강홍석 배우는 이제 예전 작품에서도 예전에도 킹키 부츠에서 이제 롤라 역할을 했었던 배우들이 이번에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박은태 배우가 새로 합류해서 3명의 롤라가 이제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롤라는 세 배우만 보시면 저 배우들이 드래그퀸을 연기한다고? 여장을 한다고? 그런 좀 잘 상상이 안 가는 배우들이 이제 이 배역을 맡았고 그런데 극 중에서는 이제 또 화려한 화장과 뭐 분장과 이런 보면은 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여장을 하고 이제 무대에 섭니다. 이 드래그퀸을 연기하려고 그 다리 제모까지 한대요. 그래서 무대에서 한순간이지만 드래그퀸을 연기하기 위해서 배우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3명 배우 중에서 지금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아주 모으고 있는 배우가 이제 박은태인데요. 박은태 배우가 그전에는 무거운 작품에 출연했어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모차르트 이런 그래서 늘 머리가 길고 좀 고뇌하고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우울하고 힘든 그런 작품을 하고 이렇게 막 신나고 즐거운 작품을 한 번도 못 했었대요. 근데 이제 킹키 부츠는 그냥 내내 즐겁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또 제일 대표적인 배역인 롤라를 하게 돼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전에 별명이 은각 목각이었거든요. 왜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연 저 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제이미와 킹키 부츠 두 작품 모두 드래그퀸을 소재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드래그퀸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편견과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서서 싸워 나가고 또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
찾아가고 뭐 이런 이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오고 그다음에 보고 나오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꼭 내가 드레이크퀸이 아니더라도 나도 좀 당당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해주는 작품들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이미는 초연이다 보니까 좀 많이 풋풋하고 또 되게 신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이미의 친구들로 나오는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젊고 신인 배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참신한 그런 느낌을 작품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킹키 부츠는 뭐 믿고 보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검증된 워낙 팬들에게 이제 인정받았던 그런 배우들,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해봤던 배우들이 이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배우는 이미 롤라로 또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믿고 본다, 말해 뭐하냐, 믿고 보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드레이크퀸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뮤지컬에서 사랑을 받는지 조금 이제 알게 되셨을까요? 드래그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껴서 기사도 몇 번 쓰고 또 작품을 볼 때 유심히 보고 이제 배우들도 만나고 하는데, 기사를 쓰고 나면 좀 의외로 이렇게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낯선 소재구나고 생각을 했어요. 한 배우가 좀 인상적인 말을 해서 기억에 계속 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시고 뭐 드래그퀸을 무조건 좋아해라, 아니면은 완전히 뭐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나가시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저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인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면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드레이크퀸을 연기한 데 그런 보람이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계속 가슴에 남더라고요. 편견은 일단 조금 뒤로 하고 이제 작품 속에서 이 세상의 시선에 부딪히는 드레이크퀸의 존재들, 일단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여줄 게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 웃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존재들로 나오니까 객석에서 이들을 좀 더 가깝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허백스테이지 좋아요, 구독과 함께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